판교 신도시에는 현대적인 최첨단 건물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심 속 산책길이 있다. 판교 워킹 투어라고 하는데 A 코스와 B 코스가 있다. A 코스는 주로 예술품을 감상하며 걷는 길인 반면 오늘 걸어볼 B 코스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도심 속 산책길이다. 판교 워킹 투어 B 코스를 가기 위해 판교역 1번 출구를 나와 북쪽으로 길을 건너면 하얀 사장교가 보인다. 운중천 위에 걸린 개나리교다. 예전에 여기 개나리꽃이 아주 아름답게 많이 펴서 이름을 그냥 단순히 개나리교라고 했답니다. 금속으로 된 다리를 건너 나무로 된 다리로 이어지는 곳에 이르면 낙생역길이라는 팻말이 보인다. 여기서 금토천 방향으로 운중천을 따라가면 첫 번째 다리 동안교가 나타난다. 여러분이 첫 번째 만나시는 다리는 동안교라고 그래요. 지금 한번 이렇게 봐주실까요? 어떻게 건담의 마스크 형태가 보이고 여기서 또 앉아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곳이고요. 동안교를 흐르는 물은 순박했던 판교의 옛 이야기를 담아 흐르고 있다. 흐르는 물에 심취해 있으면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물 흐르는 소리만 남아 조잘거린다. 상선 약수라고 했던가? 흐르는 물처럼 산라하고 속삭이는 것 같다. 물이 가르쳐주는 말을 새기며 동안교를 나서면 운중선이 품고 있는 자연이 아름답다. 도심 속 자연을 감상하며 운중천을 따라 조금 더 가면 두 번째 다리인 쌍용교가 나타난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다리인 쌍용교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물이 굉장히 맑아 보이죠? 바로 여기는 운중천과 금토천이 합류하는 곳이에요. 물이 합류하는 곳에는 어종이 풍부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고 있다. 물이 맑아서 성남시 3대 깃대종 중 하나인 버들치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쌍용교를 뒤로하고 운중천을 따라가면 널따란 광장이 있는 공원이 나타난다. 화랑공원이다. 여기는 화랑공원이라고 하는데요. 화랑공원, 화랑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으신가요? 네, 신라 시대. 그래서 저도 신라에 화랑과 관계 있나? 그리고 좀 찾아봤더니 신라 화랑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예전에 여기 이제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의 주모 이름이 화랑이었대요. 화랑공원에는 다목적 스탠드 광장을 비롯해 잔디 광장과 야외 음악장, 그리고 국제 규격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장도 있다. 그래서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학생들의 소풍이나 체험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장소라고 한다. 화랑공원을 지나 판교 크린타워 쪽으로 향하면 배가 볼록한 다리가 나온다. 공원 8호교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약간 좀 독특한 다리가 있죠? 예, 공원, 이름은 그냥 공원 8호교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새들이 여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근데 새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통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있고. 다리 아래로는 물이 흐르고 주변엔 갈대를 비롯한 풀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판교의 녹지율이 80%가 된다는 말에 수긍이 간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며 다리를 건너 크린타워 쪽으로 향한다. 가는 길 곳곳마다 편히 쉴 수 있는 벤치도 눈에 띈다. 판교는 자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벤치까지도 신경을 썼어요. 이쪽에 이렇게 둥그란 거 보이시죠? 저거는 이렇게 반지를 나타낸 거고요. 우리 커플들이 와서 저기 와서 서로 반지를 교환하면서 저기서 언약식 하면 너무 좋겠죠. 여기 앞에 보시는 이거는 대가족이 놀러 왔을 때 우리 한옥의 그런 문지가 그런 걸 나타낸 거예요.
이처럼 작은 벤치까지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배려한 흔적에서 또 다른 매력을 느끼며 크린타워로 발길을 옮긴다. 판교 크린타워에 오셨는데요. 판교 크린타워에 오실 때는 언제가 휴일인가 잘 보고 오셔야 돼요. 바로 둘째 주하고 넷째 일요일 날이 여기는 휴일이에요.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로 오르면 북카페와 다른 한편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소방이 있다. 북카페에 들어서면 어린이에서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마련되어 있고 눈 아래 펼쳐진 풍경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혼자든 혹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담소방에서는 판교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판교의 아기자기한 주택단지, 그리고 동판교의 테크노밸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담소방 바로 아래에는 우리가 지나왔던 화랑공원과 생태호수, 그리고 다음 코스인 수질보건센터도 한눈에 들어온다. 크린타워는 본래 쓰레기를 녹여서 소각하는 굴뚝이라고 한다. 이런 혐오 시설을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전망대로 활용한 것이라고 하니 매우 인상적이다. 크린타워를 나와 전망대에서 봤던 수질보건센터로 향한다. 건물 앞에 이르면 금속 조형물이 눈에 띈다. 생태 보건 능력이 탁월하다고 잘 알려진 지렁이 모습에서 수질보건센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 건물의 한쪽을 보면 둥근 원뿔 모양의 예쁜 건물 구조를 볼 수 있다. 어떤 건축 예술상을 받은 건축물이라고 한다. 혐오 시설의 이미지를 벗고 주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수질보건센터에서 걸러진 물은 여러 단계의 검사 과정을 거쳐 생태호수와 운중천으로 흐른다고 한다. 수질보건센터에서 생태호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판교 환경 생태학습원 뒤편이 보인다. 그런데 건물 뒤 벽면이 특이하다. 건축 예술이나 조형 미술품으로만 보이는데 도시새 아파트라고 한다. 여기는 도시에 있는 새들을 위한 실제 아파트예요. 새들이 참 신기하게도 자기 집인 줄 알고 와서 쪼르르 날아와서 저기 와서 앉아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게 걸쳐 있죠. 거기는 반상회 하는 곳이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왕이면 알록달록 좀 예쁘게 색깔을 하지 왜 저렇게 하얀색으로만 저렇게 했나 그랬더니 새들을 위해서 저런 색깔로 했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엔 정원 장식물처럼 보이는 옹기가 눈에 띈다. 그리고 산책길 주변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돌무더기도 보인다. 그런데 이 모두가 작은 동물이나 곤충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라고 한다. 또 건물 뒤 산책길에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놀이시설이 있고 길 위에는 놀이판도 그려져 있다. 어렸을 때 즐겨 했던 쉬운 망차기, 십자 돌기, 팔자 술래잡기 등이다. 가는 길에 잠시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기는 즐거움도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려는 도시의 노력을 보며 판교 환경 생태학습원으로 향한다. 여기는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이렇게 써있죠? 에코센터. 바로 하얀 마을, 초록 마을, 파란 마을 이렇게 세 마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판교에서 있는 식물이나 곤충, 물고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또 여기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와서 판교 생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판교 환경 생태학습원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앞에 이르면 하얀 금속으로 만든 조형물이 보인다. 최미지 작가의 블룸이라는 작품이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 처음 이렇게 딱 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하나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바로 꽃다발을 나타낸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얇은 타 공판으로 섬세하게 만든 꽃잎들이 모여 커다란 꽃다발을 이루고 있다. 젊은이들의 창업을 세심하게 도와주고 정성껏 이끌어주면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다. 이제 오던 길을 다시 돌아 곧바로 가면 넥슨 건물 앞에 둥근 공 모양의 작품이 보인다. 지금 앞에 보시는 원은 서동화 작가의 하루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근 원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네모나게 하나하나 스퀘어로 된 조각이 모여서 원을 이루었죠. 저는 저거를 보면서 이렇게 네모가 보면 옆에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렇게 1년이 되고 우리 평생이 되는데 사실 하루하루는 즐거운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잘 참고 이렇게 내가 내 1년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모든 나날은 축복받은 아름다운 시간이다. 의미 있게 꾸며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고 싶다는 하루의 메시지를 간직한다. 하루를 보고 모퉁이를 돌면 넥슨 건물 앞에 육면체 모양의 금속 작품이 눈에 띈다. 조병석 작가의 형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바로 저는 저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정돼 보면서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하나하나의 위태로운 삶도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완성하면서 그 순리대로 따라서 생활하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의 이런 꿈과 목표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방체의 형태와 그 안의 지문과도 같은 곡선들은 각각 이성적 사고와 감성, 그리고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형상화한 것으로 자연의 근원적 형태와 사물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의 철학적 사고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형을 보고 바로 맞은편 길을 건너면 NS 홈쇼핑 건물 입구에 있는 나폴레옹 갤러리에 이른다. 안녕하십니까. 나폴레옹 갤러리입니다. 저희 나폴레옹 갤러리는 나폴레옹이 가진 긍정, 불굴의 도전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폴레옹 갤러리의 가장 상징적인 전시 유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강 모자입니다. 이 모자는 1800년 6월 14일 날 이탈리아 마렌고 지역에서 벌어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실제 착용했던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 역사적으로도 좀 소장 가치가 높은 게 나폴레옹 제정 15년 기간 동안 120개 정도의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현존하는 건 19개 남아있고 민간이 가진 2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9개 남아있는 모자는 안감이 거의 소실되어 저희 모자는 안감 보존 상태가 굉장히 높아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이 마렌고 전투가 나폴레옹 자체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마렌고 전투는 거의 패배에 가까웠던 전투이기도 하고 이후에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끝내고 나폴레옹이 이제 국민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많이 한 번쯤 보셨을 그림입니다.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고 자크로이 다비드라는 궁정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생베르나르 협곡을 지나면서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파하러 나폴레옹이 이제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가장 유명해졌던 그림이고요. 이때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거의 패전에 가까웠던 전투를 기적적으로 승리하면서 나폴레옹은 불가능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마침내 황제가 되면서 대역사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긍정의 힘을 통해 여러분도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폴레옹 갤러리에 오시면 나폴레옹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강모자, 유화, 도검 등 나폴레옹 전시 유물과 그 관련 컨텐츠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의 도전과 긍정적 마인드를 새기며 갤러리를 나와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철인이 지구를 바치고 있는 거대한 조형물을 만나게 된다. 각종 정보를 교류 및 습득하며 성장하는 인류가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김경환 작가의 맨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 자세히 살펴보시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것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걸 한번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그런 거는 국자 뭐 이런 거? 예, 저기도 보실래요? 우리 싱크대에서 이렇게 그런 배수호스 같은 것도 보이고, 또 잘 보시면은 조금 옆으로 가보실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옆에 보이네요. 식판. 식판도 보이죠? 식판. 예, 바로 이런 폐품 종류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작품 맨을 감상하고 바로 길 건너편 카카오 게임즈 건물 앞을 보면 흰색과 노란띠가 꼬여 올라가는 조형물이 보인다. 앞에 보시는 작품은 박동희 이춘성 작가의 동행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은빛과 금빛에 이렇게 촛불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그리고 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그런 촛불의 형상이 우리 성공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작가가 담은 것 같습니다. 은빛과 금빛의 서로 다른 띠가 동그란 구를 함께 품고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의 동행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기원한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 뒤편에 있는 NHN 건물로 향한다. NHN 건물 앞에는 부드러운 곡선을 하고 있는 검은 돌과 흰 돌이 눈에 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봤던 조형물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아트 퍼니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형물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편리하게 실제로 우리 가구처럼 이렇게 쓰이는 것. 지금 많이 걸으셨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좀 편안하게 여기 앉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최병훈 작가의 거대한 평원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태아가 편안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는데요. 뭔가 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휴식을 주는 그런 편안한 의자인 것 같아요. 바위로 만들어진 거대한 평원은 동양의 자연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연마하여 만들어낸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형상이다. 억겁시간 동안 풍화를 겪은 자연물을 바라보는 거대한 평원을 느낄 수 있다. 거대한 평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판교 워킹투어 A 코스와 연결되는 유스페이스 광장으로 향한다. 유스페이스 광장에는 A 코스에서 봤던 안성희 작가의 노래하는 꽃들, 노재승과 김성희 작가의 그곳, 김희환 작가의 사이버 홀스가 있다. 판교 신도시 하면 먼저 삭막하고 메마른 최첨단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바라보는 예술품들에서 도시의 꿈과 이상을 공감할 수 있고 또 도시가 간직한 자연의 모습에서 정다운 판교의 옛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산책 시간이 되기도 한다.